국내외 제약바이오와 에너지 산업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투자의 방향성을 잡아보는 바이오앤에너지 메가트렌드 시간입니다. 홍콩 지수가 급등을 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급등을 했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또 수혜 기업들은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요. 바이오 이슈로는 최근 시가총액이 가파르게 상승한 일라이릴리 그리고 그와는 다른 흐름을 보여줬던 GSK 흐름을 살펴보고요. 투자 기회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그리고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차홍선 대표님, 홍콩 지수가 급등을 했는데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그 금요일 날 보면은 네. 홍콩 지수는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중국 심천 지수는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장은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 원래 이제 중국의 분기 성장률이 지금 현재 보면 1분기 성장률이 4.5%가 나왔습니다. 4.5%가 나왔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중국이 당초 전망을 했을 때는 5.5%를 할 것이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이제 4.5%가 나오면은 기대에 미흡하는 거잖아요. 네. IMF조차도 성장률 자체가 보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 성장률 자체를 5.2%로 보고 있었는데 그걸 또 하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경기 민감주, 화학과 철강 업종이 약간은 정체되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저 중국의 분기 성장률 자체를 보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번 중국 분기 성장률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중국 분기 성장률을 띄우면 재미있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 그림 보시면은 우리 앵커님 보시면 어떻습니까? 최초에 보면은 2021년도 1분기 때 보면은 중국 분기 성장률이 18.5%를 찍거든요. 네. 18.5%를 찍는데 그때 당시에 지수가 보면은 얼마냐면은 그러니까 그 3,300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중국 분기 성장률에 따라서 우리나라 지수가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앵커님 거기서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중국 분기 성장률 자체를 보면은 잘 올라가고 있습니까? 그래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분기 때 이제 4.5% 되면서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있는데, 그 보면은 흔히들 보면은 2020년이 얼마냐면은 연간 성장률이 2.2%를 기록했습니다. 2.2%를 기록했고 2021년에 보면은 8.2%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연간 기준으로 그러면 네팅을 해보면은 그 단순하게 보면 2에서 8 더하면 한 10 정도 10%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2020년에 역성장했던 거를 2021년에 보완을 하면서 한 10%를 맞췄다. 평균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네. 연간 기준으로 한 5.5% 정도를 맞춘 게 이제 중국의 성장 전략이라고 보이는데, 그다음 이제 2022년 작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보면은 오미크론 때문에 확 잠궈버렸지 않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3년임을 해야 되니까. 네, 네. 지금 이제 또 확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번지면 안 되니까 전개되면 안 되니까 확 잠그면서 한 3%로 떨어졌습니다. 3%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중국 정부가 올해 기대했던 거는 표방은 5.5%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2020년하고 2021년처럼 더하면 합산하게 되면 한 10% 정도 성장률을 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7%를 예상했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창 총리가 금요일 날 좀 의미심장한 발언을 해요. 뭐냐면 이런 걸 합니다. 발언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중국 정부는 당초 그 경제 재개, 즉 오미크론에서 확 풀어버리면은 중국 경제가 뜰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최초의 발언은 이거였습니다. 요지는 뭐냐면은 연초에는 예상대로 잘 가고 있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니까 기조 자체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주가는 급등하기 시작한 거죠. 그 왜 급등을 했냐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봤을 때도 원래 보면은 중국에 보면은 정치는 주석이 책임을 지고 경제는 총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근데 총리가 공식적인 저런 상무위원 회의에서 발언을 한 걸 보면은 그러면은 4.5%에 대해서 중국 정부도 인식이 조금 약간은 심각하고 있구나. 그럼 뭐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오프닝만 맡겨서 되는 일, 경제 재개만 단순하게 맡겨서 되는 일이 아니고
경기 부양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2021년, 그러니까 2020년에서 2021년을 가듯이 18.5%를 최고치를 찍듯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분기 성장률 자체만 보면은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림이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바닥에서 홍콩 지수라든지 심천이라든지 제가 볼 때는 바닥에서 그런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총리의 많은 그런 총리의 언급이 만약에 경제 정책으로 경기 부양으로 연결된다면은 지수 자체가 중국도 그렇지만은 한국 지수가 3,300 갔을 때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바닥권의 저점에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네. 그럼 이제 뭘 살 거냐를 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면은 에너지라든지 이런 메가 트렌드로 보면은 세 가지 전략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전기차 소재가 조금 밸류에이션 자체는 부담스러운 영역이 들어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뭐 테슬라도 그렇고 우리나라 배터리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조금 저평가된 전기차 소재를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조금 이제 2024년에 흑자 전환하는 수소 전기 그다음에 수소차에서는 2025년 이렇게 흑자 전환하는 수소 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제가 볼 때 괜찮다 이 보는 게 중국 정부가 신에너지 정책할 때 보면은 전기차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의 전기차를 키운 거는 오히려 중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하고 한국이 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거든요. 미국은 소극적이었고 그다음에 유럽하고 일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중국이 또 표방하는 정책이 에너지 정책이 수소입니다. 그래서 수소가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합작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소가 킬로그램에 $2만 맞추면은 수소 전기라든지 수소 트럭 쪽에서는 혁명이 또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2024년, 2025년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수소가 개화되는 시기가 완전히 조금씩 더 개화되는 시기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괜찮다 보고 있는데 이런 이창 총리의 발언을 보고 제가 볼 때는 화학이나 철강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자체가 많이 낮아져 있어요. 뭐 지주회사 같은 경우도 화학이나 철강을 들고 있는 밸류에이션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0.4, 0.5배밖에 안 돼요. 근데 전기차 소재 관련 기업들은 막 8배씩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분의 1 토막 예를 들면은 나와 있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화학과 철강 쪽에서 제가 볼 때는 이창 총리의 그런 발언을 주목하면서 경기 부양을 한번 염두에 두고 저점 쪽으로 좀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경기 민간 업종 그중에서도 국내 화학과 철강 기업들에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강혜경 고문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라이릴리 그리고 GSK가 엇갈린 주가 흐름을 보였어요. 그래서 일라이릴리는 저희가 이전 방송들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급등세를 좀 나타냈었는데요. 반면에 이제 GSK 같은 경우에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었죠. 이 GSK에서 투자 기회를 좀 얻을 수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빅파마를 보면서 바이오 네.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 이거를 좀 우리가 좀 구해보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라일릴리는 앵커님 언급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슈들이 많이 있었죠. 알츠하이머 치매도 있고요. 그리고 비만과 당뇨 치료제로 해서 임상과 관련한 데이터들이 공개가 되면서 더 많은 이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 앞에 이제 시가총액 추이가 나와 있는데요. 일라일릴리가 이제 급격하게 예를 들면 100조 원대에서 500조 원대까지 이렇게 시가총액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반면에 이제 GSK를 보게 되면은 GSK는 상승을 못하고 좀 꾸준한 이렇게 좀 하락을 지금 이 시가총액에서 좀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GSK도 일단 좀 이렇게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GSK가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 세계 이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 보게 되면은 랭킹으로 봤었을 때 10위 안에 드는 기업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0위권 밖으로 2010년대 이제 후반부터는 이게 내려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GSK를 좀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도 투자에 있어서 좋은 이제 아이디어를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시가총액은 차이가 났는데 매출액을 보게 되면은 GSK가 2000년대 초반부터 보게 되면은 예를 들면 약 한 30조 원에서 45조 원까지 갔다가 그다음에 뭐 40조 원, 43조 원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상 이렇게 되는 매출액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액만 보게 되면 상당한데도 이렇게 주가의 추이를 보면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못했다. 이런 거를 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일라이 릴리를 보게 되면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 가지 성장 동력도 있지만 매출액만 보게 되면은 약 10조 원대에서 30조 원대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주가를 보게 되게 되면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미래에 대한 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PER로 한 60배 이상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좀 들어가 있고 이제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먼저 이제 GSK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짧은 결론을 먼저 내리자면 매출액이 좀 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나서도 미래에 대한 성장 동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GSK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게 되면은 GSK는 이제 감염성 질환이나 HIV에 대한 매출액이 60% 이상 되는 기업이고요. 그 외에 이제 항암이나 면역, 호흡기 이런 관련된 제품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출액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앞에도 있지만 GSK에 대한 미래 성장 동력은 2026년도 보게 되면은 여전히 이제 감염성 질환과 관련한 백신 그리고 HIV 이런 관련한 그 매출액으로 약 한 75%는 차지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까지 되더라도 이러한 구조가 일단은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럼 시장에서 지금 크게 기대하는 건 뭔가요? 경쟁은 치열하지만 항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은 지금부터 커질 알츠하이머 치매 시장이 있고요. 지금 현재 제품이 발표가 되고 이제 출시가 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는 비만과 당뇨 치료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항암은 예전에 다른 기업에 넘겼었습니다. 그랬다가 이 치열하지만 그래도 항암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최근에는 이 항암에 대한 거를 성장 동력으로 또 일부 삼고 항암에 대한 이 자산을 계속 좀 추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RSV나 이제 HIV 치료제에 있어서도 뭐 우리가 항바이러스다 그러면은 좀 머리 떠오르는 기업은 뭐 길리어드 이런 기업들 떠오르시죠. 그렇지만 이렇게 GSK도 이런 감염병 그리고 백신 그리고 HIV 치료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출액이 좀 큰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의 이슈는 이제 또 RSV에 대한 승인 받은 게 되겠죠. 이 RSV는 이제 여러분들 좀 호흡기 관련해서 좀 건강하신 분들은 감기 증상처럼 넘어갈 수 있지만 고령층이나 아니면 영유아에 있어서는 좀 심각해지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질환이고요. 바이러스는 1950년대 발견됐는데 백신은 GSK가 지난달에 처음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GSK가 먼저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파이자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차이점은 효과를 보게 되면은 GSK에서는 이 효과가 약 한 80% 이상 나는 걸로 결과를 보여줬고요. GSK는 이제 임산부에 대한 임상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 존슨앤존슨이나 사노피, 아스트라제네카,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는 모더나도 mRNA를 이용한 백신을 만드는데 이게 임상 3상으로 이 RSV에 대한 임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는 허가 신청 관련한 뉴스를 좀 더 이렇게 또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RSV에 대한 허가 받은 거, 그다음에 HIV 치료제에 대한 거, 이런 매출액이 좀 긴 흐름으로 봤을 때도 끌고 갈 것이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고요. 이제 결론을 이제 앞에서도 짧게 드렸지만 지속적인 성장, 이 매출액이 좀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 미래에 대한 성장 동력을 보이면 일라인 릴리처럼 이렇게 주가 시가총액이 500조 원 이상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래의 성장성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그리고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